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노인 독감 및 무료 접종 보고서 이걸 바탕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어르신들에게 이 독감이 특히 더 위험한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지 그 핵심 정보랑 꼭 기억하셔야 할 점들을 오늘 명쾌하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이 독감이라는 게요, 그냥 뭐 좀 심한 감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 어르신들께는 이게 폐렴이나 심근경색 같은 정말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꽤 무서운 질병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위험성을 좀 제대로 아시고 또 예방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확실히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아, 저도 그 보고서 보면서 이게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구나 느꼈거든요. 특히 노인층에서 독감이 유독 더 위험한 이유, 이게 면역 체계의 변화랑 관련이 깊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 때문인가요? 네, 그렇죠.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서 여러 변화를 겪잖아요. 면역 체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폐에서는요, 그 아포리포 단백 D라고 줄여서 APOD라고 부르는 특정 단백질이 있어요. 이 수치가 좀 증가합니다. 아, 증가? 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면역 세포가 외부 침입자, 그러니까 뭐 독감 바이러스 같은 거요. 이걸 제대로 인식하고 또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그 과정을 좀 방해하는 역할을 해요. 방해를 한다고요? 네, 뭐랄까 일종의 면역 브레이크처럼 작용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방어 시스템이 예전만큼 빠릿빠릿하게 작동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바이러스에 노출돼도 어르신들이 더 쉽게 감염되고 또 더 심하게 앓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아, 면역 시스템 자체에 약간의 브레이크가 걸리는 셈이군요. 이거 정말 중요한 설명인데요. 그렇다면 원래 다른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 이분들은 상황이 더 심각해지겠네요. 보고서에 나온 통계 보고 사실 저 좀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또 심혈관 질환, 그리고 만성 폐질환, COPD라고도 하죠. 폐 기능이 점점 나빠지는 병이요. 또 신장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을 이미 앓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독감에 걸렸을 때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훨씬 더 커집니다. 훨씬요? 네, 그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에도 나오지만 독감 관련 사망자의 약 90%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라는 사실, 이게 이 위험성을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게다가 만성질환이 있는 어르신은 건강한 노인보다 독감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7배에서 15배까지 높고요. 특히 심장이나 폐 질환이 있으시다면 그 위험은 최대 20배까지 치솟는다고 하니까요. 20배요? 와, 네, 이거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 주변의 어르신들 생각하실 때 꼭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이에요. 20배라니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될 위험성이네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독감에 취약하시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럼 이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는 언제인지 그것도 좀 알아봐야겠죠? 한국에서는 주로 언제를 조심해야 할까요? 네, 이 독감 바이러스는 뚜렷한 계절성을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10월부터 이제 슬슬 시작해서요. 다음해 4월까지 유행이 쭉 이어지고요. 가장 기승을 부리는 시기는 12월하고 2월, 딱 한겨울입니다. 한겨울이요? 네, 또 주목해야 할 시기가 바로 환절기인데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또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처럼 일교차가 클 때요. 이럴 때는 우리 몸의 면역력이 일시적으로 좀 떨어지기 쉬워서 독감 바이러스에 더 쉽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겨울철이랑 환절기 기억해야겠네요. 그럼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인 예방접종, 이건 언제 맞는 것이 좋을까요? 미리 맞아야 한다고는 하는데 항체가 생기는 시간 같은 것도 고려해야 한다면서요? 네, 핵심은 미리 맞는 겁니다. 미리. 독감이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전에 접종을 완료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은 10월에서 11월, 이때가 최적기로 권장이 되죠. 10월, 11월. 네, 왜냐하면 백신을 맞고 나서 우리 몸에서 독감 바이러스랑 싸울 수 있는 충분한 항체가 만들어지기까지 약 2주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아, 2주요. 네, 그러니까 유행이 시작되고 나서 맞으면 이미 좀 늦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형성된 항체의 예방 효과는 대략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독감 바이러스는 매년 변이를 일으켜요. 매년이요? 네,
그래서 작년에 맞았더라도 올해 새로 개발된 백신을 또 맞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 항체 형성 시간 2주를 고려해서 유행 전인 10월, 11월에 그리고 매년 맞아야 한다. 이거 꼭 기억해야겠네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겨요.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보다 백신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이 자료에도 뭐 17%에서 53% 정도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도 꼭 맞아야 한다니.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이 부분이 좀 헷갈리거든요. 아, 바로 그 지점이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거나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면역 반응 차이 때문에 독감 감염 자체를 예방하는 효과요. 그 효과는 17%에서 53% 수준으로 젊은 층 한 70에서 90%에 비해서 낮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백신의 진짜 중요한 역할은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다른데요? 네, 설령 백신을 맞고도 독감에 걸리시더라도요. 예방접종은 폐렴이나 심근경색 같은 이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 있죠. 이걸로 진행될 위험을 50%에서 60%까지 줄여줍니다. 아, 합병증 위험을요? 네, 그리고 더욱 결정적으로 독감으로 인한 사망률, 이걸 약 80%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와, 80%나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독감 자체를 뭐 100% 막지는 못하더라도 입원하거나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신박한 상황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훨씬 더 중요한 생명 보호 효과가 크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건 정말 꼭 알아야 할 정보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걸리지 않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어르신들께는 심각하게 앓지 않게 하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는요, 일반 백신보다 면역 체계를 좀 더 강하게 자극해요. 그래서 항체를 더 많이, 더 효과적으로 만들도록 설계된 고면역원성 백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권장되기도 합니다. 아, 고면역완성 백신.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중요한 접종을 어르신들께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죠. 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만 65세 이상, 주민등록 기준으로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인플루엔자, 즉 독감 예방접종을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네. 거주하시는 지역이랑 상관없어요. 전국에 지정된 병의원, 이걸 이제 위탁의료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아니면 보건소, 어디서든 편리하게 접종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네요. 근데 제가 그 접종 시기를 보니까요. 모든 65세 이상 어르신이 한 번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연령대별로 조금씩 차이를 두는 것 같던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한꺼번에 너무 많은 분들이 몰리면 의료기관이 혼잡해지잖아요. 그러면 또 안전한 접종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아, 그렇죠. 또 상대적으로 합병증 위험이 더 높은, 더 고령이신 어르신들께 먼저 접종 기회를 드리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대개 10월 중순쯤 시작하고요. 그 다음으로 만 70세에서 74세, 마지막으로 만 65세에서 69세, 이런 순서로 접종이 시작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아, 순서가 있군요. 네. 근데 이 구체적인 시작 날짜는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접종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질병관리청이나 아니면 거주하시는 곳 보건소 공지통에서 그 해의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시는 게 필수입니다. 아, 매년 확인해야 하는군요. 네. 접종 자체는 보통 다음해 4월 말까지 꽤 길게 이어지니까요.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시작 시기 확인이 중요하겠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65세 이상 어르신 외에도 이분들은 특히 꼭 맞으셔야 한다고 권장되는 분들이 더 있죠? 자료에 보니까 고위험군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독감은 뭐 누구에게나 걸릴 수 있지만 합병증 위험이 유독 높은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저희가 고위험군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방접종이 최우선적으로 권장됩니다. 가장 중요한 대상은 앞서 계속 강조드렸던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고요. 네네. 그 외에는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예를 들면 만성폐질환, COPD 포함해서요. 만성심장질환, 단 혈압 조절 잘 되는 단순 고혈압은 제외입니다. 아, 그건 제외군요. 네. 그리고 만성간질환, 만성신장질환, 당뇨병 같은 거요. 이런 질환을 가진 분들은 연령과 관계없이 꼭 접종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이랑 임신부도 빼놓을 수 없죠. 맞습니다. 면역력이 아직 발달 중인 생후 6개월부터 13세 미만의 영유아, 어린이로 독감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접종 대상입니다. 특히 생후 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 어린이 중에서요. 생애 처음으로 독감 접종을 받거나 아니면 이전 접종력을 잘 모르거나 1회만 맞았던 경우, 이런 아이들은 충분한 면역 효과를 얻으려면 4주 간격을 두고 총 2회 접종해야 합니다. 아, 2번이요? 네. 그리고 임신부의 경우에도 접종이 강력히 권고됐는데요. 임신 중에 독감 걸리면 산모랑 태아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고요. 또 접종을 통해 생긴 항체가 탯줄을 통해서 아기한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생후 6개월 미만이라 아직 접종 못 받는 아기를 보호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와, 아기한테까지 효과가 있군요.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의료기관 종사자나 요양시설 같은 데서 근무하시면서 고위험군하고 자주 접촉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접종 대상입니다. 이분들이 접종을 받음으로써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고위험군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걸 막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접종하는 것은 개인의 건강을 지키는 걸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체 독감 유행 규모를 줄이고 또 의료 시스템 부담을 덜어주는 아주 중요한 공중보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들이 우선 접종 대상이네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접종을 받을 때랑 받고 나서 주의해야 할 점들, 이걸 좀 짚어볼까요? 안전하게 맞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선 접종 전에는요, 몸 상태가 좋은 날, 그날 골라서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열이 나거나 감기 기운이 좀 심하다 싶으면 잠시 미루는 게 낫고요. 가능하면 사람이 좀 덜 붐비는 시간대에 예약하고 방문하시면 더 좋겠죠. 네네. 접종 당일에는 너무 무리한 활동은 피하시고 좀 편안한 상태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접종 받고 나서는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할까요? 접종 직후가 중요한데요. 맞고 나서 바로 집으로 가지 마시고요. 약 20분에서 30분 정도는 그 접종 기관에 머물면서 혹시 알레르기 반응 같은 급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진 않는지 관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 바로 가지 말고요. 네. 귀가하신 후에도 최소 3시간 정도는 몸 상태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요. 접종 당일하고 다음 날은 과격한 운동이나 음주, 사우나, 뜨거운 물 목욕 같은 거 이런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접종 부위는 깨끗하게 유지하시되 절대 문지르거나 긁지 마세요. 아, 문지르면 안 되는군요. 네. 혹시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많이 심한가요? 아니요, 사실 대부분의 부작용은 크게 걱정하실 수준이 아닙니다. 가장 흔한 거는 주사 맞은 부위가 약간 아프거나 빨개지거나 좀 붓는 거. 이걸 국소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보통 하루 이틀 안에 저절로 좋아집니다. 좀 불편하시면 냉찜질 같은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냉찜질이요. 네, 드물게는 근육통, 두통, 약간의 미열 같은 전신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대개 며칠 내로 호전됩니다. 필요하면 해열 진통제 복용하셔도 괜찮고요. 다만 아주 드물게요. 정말 드물지만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예를 들어서 숨쉬기가 힘들어진다거나 심한 두드러기가 막 퍼진다거나 어지러움을 느낀다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즉시요? 네, 즉시요. 또 어린 아기가 3시간 이상 달래지지 않고 계속 운다거나 아니면 접종 부위 통증이나 부기가 팔다리 전체로 퍼지는 느낌이 든다거나 어떤 증상이든 4일 이상 지속된다면 의사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건 대부분은 괜찮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가능성을 알고 대처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미리 알아두니 훨씬 안심이 되네요. 자, 지금까지 백신이 독감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혹시 백신만 믿고 있으면 다 되는 걸까요? 보고서에서는 생활 속 예방 수칙도 함께 강조하고 있던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방접종이 가장 강력한 방패라면요. 개인위생 수칙은 그 방패를 더 단단하게 받쳐주는 성벽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성벽이요? 네, 함께해야 최상의 방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것은 역시 손 씻기입니다. 비누 사용해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씻는 습관 정말 중요합니다. 30초. 네, 그리고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 이것도 필수고요. 독감 유행식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몸의 방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충분히 마시고 하루에 한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요. 실내 습도를 50에서 60%로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조하면 호흡기 점막이 약해져서 바이러스 침투가 쉬워지거든요. 아, 습도도 중요하군요. 네, 물론 충분한 잠,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로 면역력 자체를 키우는 건강한 생활 습관, 이게 바탕이 되어야 하고요. 실내 환기도 자주 시키고 또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백신의 효과를 보완하고 우리 몸의 자연 방어력을 높여주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네, 그렇군요. 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수분 섭취, 습도 조절, 건강한 습관, 환기, 얼굴 만지지 않기. 정말 기본이지만 중요하네요. 오늘 저희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독감이 어르신들에게 왜 더 치명적일 수 있는지, 또 예방접종이 단순 감염 예방을 넘어서 중증과 사망을 막는데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국가 지원 제도와 더불어서 일상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예방 노력들까지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건강하고 안전한 가을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는 미리 대비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어르신들은 평소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열이 나거나 기침, 목 아픔 같은 독감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절대 아유 그냥 감기겠지 하고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요. 가능한 한 빨리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요? 네, 이것이 바로 폐렴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독감 예방은 단순히 나 하나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과 연결된 문제라는 점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청취자분 개인에게는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게 다가왔나요? 그리고 이 정보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어떻게 나누고 또 함께 실천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잠시 시간을 내셔서 스스로 답을 찾아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